안녕하세요. 공부하자입니다. 그 영상을 어떻게 찍을까 생각하다가 캡처를 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영상을 어떻게 찍으면서 설명을 할까가 좀 많은 문제가 됐었는데요. 어, 읽, 계속 읽는 거와 아니면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와 이런 두 가지의 방식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거고,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일단 한번 읽어 드리고 나중에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봉토분과 벽화 고분인데요. 이게 고구려 목차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단 봉토분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봉토분이, 일단 봉토분을 설명하자면 내부의 지상식, 반지하식의 횡렬식 석실을 축조를 하는 건데, 이걸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석실을 만든 후에 그 위에다가 흙을 쌓아서 덮어요. 그게 횡렬식 석실, 그러니까 구식 돌방 무덤이 되고, 이게 고구려 후기 묘제로 내부 구조와 아울러서 석실 봉토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일단 위치는 지반과 압록강에서 강변 충적 대지 그리고 적석촌과 같이 섞여서 나오고요. 그리고 평양 일대에서도 산 밑에 완만한 경사면 쪽과 구릉 위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합니다. 형태는 일단 방대형으로 일반적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방대형은 일단 모방자에다가 대는 대대 그리고 모양 형자 이렇게 해서 방대형인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각이 있는 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형분이라고 하는데, 소형분이 또 따로 있다 합니다. 소형분에서는 반구형이 존재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방대형과 반구형이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단 봉토는 흙으로 싼 것도 많다고는 하는데, 봉토 기저부 쪽에 그 돌기단을 두른 것도 있다고 합니다. 기저부가 그러니까 물건의 바닥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돌기단은 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거기다가 단을 또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또 올려서 만드는 것을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걸 둘러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적석총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판단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실 구조를 얘기를 해야 하는데, 사실 석실 구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좀 읽어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용어도 많고, 찾아봐도 네이버에서는 나오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슬프네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용어를 찾아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길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실은 깬돌로 쌓은 것과 가공석으로 쌓은 것이 있는데 깬돌이 할석이라고 합니다. 할석. 한문으로 배다 할자에다가 돌석자로도 얘기를 합니다. 깬돌. 우리말로 깬돌이라고 하는데 쌓아서 쌓은 것과 가공석으로 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그리고 후기 벽화 고분 중에는 내면을 곱게 갈아낸 판석으로 축조한 것도 있다. 연도와 한 칸의 석실로 구성된 단실묘. 단실묘는 제가 지금 왼쪽에 써놨는데 일단 알아낸 것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덤 방이 한 개 있는 것만 있는 것을 무덤 양식으로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방이 한 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벽화 고분 중에는 현실이 그 매장 주체부 그러니까 시신이 있는 방을 말하는 겁니다. 네, 검을 현자에다가 집실이라고 하는데 현실 앞에 전실이 있고 앞에 있는 방 말 그대로요. 그리고 복실묘. 사실 복실묘가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찾아봤는데 전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복실묘가 무슨 뜻인지는 댓글에다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실이나 현실의 측실. 측실은 여기 써져 있습니다. 메인이 되는 방에 곁붙은 방이 있고 측감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찾아봤는데 한자는 찾아봤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뜻이 너무 어려워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측감이 있는 복실묘가 있고 세 칸의 석실 통로로 연결하거나 단실 3개를 한 봉토 안에 설치한 것 등 특수형도 있다. 또 석실의 천정은 천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물 내부 공간의 상단면을 말하는 거고 형태가 다양하여 소형분, 평천정형이 많지만 벽화 고분은 궁룡상 천정, 고임 천정, 계단식 천정, 귀접이 천정 등으로 천정을 높게 올려 쌓아 내부 공간을 확대를 의도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네 가지가 있네요. 천장을 종류로 나눠가지고 고분을 특정 지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선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궁룡상 천정인데 이건 능상리 고분군에서 나타나는 그 천장 양식입니다. 여기 그 내부에서 천정을 봤을 때 천정이 갈수록 좁아지면서 둥그스름한 모양을 한다고 하는데 흔히 말해서 돔 모양입니다. 돔. 그리고 이외에도 현실 내부에 기둥을 세우거나 회랑을 설치하기도 하고 석실 내 모서리 기둥과 공포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포를 벽화로 그려 석실 내부를 목조 건축의 실내로 상정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구조를 얘기하는 거라서 좀 더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있어서 공부가 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실 봉토분이 중국으로부터 횡렬식 장법과 함께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후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구려에서 3, 400년대에 매장 주체부가 횡렬식 석실로 바뀐 계단식 적석총과 석실 봉토분이 함께 축조되었다고 합니다. 이 4, 5세기에.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횡렬식 장법을 함께 받아들이고 그 시기에 계단식 적석총과 석실 봉토분이 함께 축조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석실벽과 천정 그림을 그려서 장식한 벽화 고분은 모두 106기가 보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적석총은 단 4개로 말기 형식의 적석총이며, 그러니까 아주 나중에, 그러니까 고구려의 말기형, 그러니까 고구려 말기에 나오는 형식의 적석총인 것 같고요. 나머지 전부가 석실 봉토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석실 봉토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 그림을 그려서 나온 벽화 고분이.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환인, 그러니까 압록강 북쪽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환인 일기, 지반 지역, 지반 지역이 그 광개토 대왕릉 광개토 대왕 비문 그쪽에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지반 지역은. 그리고 평양 일대 북한을 말하는 거고요. 대부분 평양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로 알 수 있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뭐 중국을 아직 저희가 학자들이 연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일단은 북한에 있는 평양에서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북한도 솔직히 말해서 연구가 좀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와의 남북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요. 아무튼 벽화고분 석실 천정은 천장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 가지 무늬와 함께 해와 달, 별 등을 그려 하늘 세계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중심 주제가 생활 풍속도, 장식문도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신도 순으로 변화하였다고 합니다. 4, 5세기. 계속 4, 5세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 이게 전부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네요. 생활 풍속도는 묘주, 이 무덤의 주인이죠. 초상화식 그림과 함께 생활 속의 여러 장면을 그려졌으며, 장식문도는 왕자 도안이 뭐지? 책을 읽어봤는데도 왕자 도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원무늬, 연꽃무늬, 거북 등 무늬 등으로 묘실 내부를 장식했다고 합니다. 생활 풍속도와 장식문도, 벽화고분은 대개 깬돌 아까 할석이라고 했죠. 제가 대다 할자에다가 돌석자, 할석, 깬돌, 이렇게 좀 할석, 깬돌 이렇게 두 가지만 이렇게 뜻을 알기만 한다면 나중에 그 어려운 고고학 책에서 나올 때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좋다고 제가 생각돼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축조한 석실벽에 백회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백회를 일단 바르고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생활품 속도 고분은 단실묘, 방에 안겨 있는 무덤과 함께 여러 가지 형식의 복실묘와 특수형이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사신도 벽화 중심 주제인 6세기 이후, 500년 이후죠. 방형은 그냥 사각형을 말하는 겁니다. 방형, 그냥. 그리고 방형 현실은 그 매장 주체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있는 방에 중앙연도가 달린 단실묘로 단순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화도 갈아낸 판석에 직접 그려냈다고 하네요. 이 무덤 내부 그림 그린 건 뭐 중국 한나라 때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때 유행하였던 장의 예술의 하나로 고구려 고분 벽화도 기본적으로는 중국 묘실 벽화의 영향을 받아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고구려 벽화 고분 가운데 초기 것들은 평양 일대에서 발견되는데, 안악삼호분, 평양 역전 벽화분, 요동성총, 덕흥리 고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황해도 안악군에 위치한 안악사무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초기 복실묘라고 합니다. 초기 복실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계속. 네이버에 쳐봤는데 너무 짜증났습니다. 찾는 데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블로그를 뒤져봤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고분에 관련된 책을 또 따로 사서 읽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부부의 초상화를 그렸고 주방과 마국간 그림, 대행열도 등이 그려져 있고요. 미천왕 또는 고국원왕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묘주 초상화가 있는 서측실 앞벽 영화 13년으로 시작되는 전현사람 동수의 묵서 묘지가 있어 그 축조 배경을 말해주고 있답니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357년 미천왕은 낙랑군을 몰아낸 그 왕으로 유명하죠. 몰아낸 게 아니라 토벌을 한 걸로 유명합니다. 고구려의 천도 이전에 평양 일대에 만들어진 이 초기 벽화 고분들의 존재는 고구려 벽화 고분의 발생 과정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합니다. 이 벽화 고분들은 그러니까 결론지어서 얘기를 하자면 발생 과정과 관련하여서 그냥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있었냐? 여기 있다. 중국 한대에 유행하였던 장이 예술 하나라고 하는데 고고학에서는 전부 다 우리 문화가 중국에서 넘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 문화의 뒤를 이어받아가지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문화가 됐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 문화는 중국에서 유래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도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읽게 되면. 근데 사실 저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문화는 전부 다 중국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거 처음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문화는 전부 다 중국의 원료인 한나라에 의해서 모방을 하고 만들어졌고 그 유래가 한나라에서 왔다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 걸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화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사실은 중국 문화였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읽으면 너무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게 좀 더 연구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말을 못해가지고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